집합 두 번째 시간 집합의 연산입니다. 그나마 수치적인 무언가가 나오는 파트가 여기라서 학교 시험 문제에도 요쪽 파트가 주로 출제된다고 했죠. 1번은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2번도 딱히. 그러니까 보통 잔실수라고 하는 걸 많이 하는 친구들이 요런 거 잘 못 봐요. 이런 거. 그래서 최소값 구해라. 그러니까 얘랑 안 만나려면 1, 3 하고 A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안 만나지. A는 3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가 3이 되면 X 이퀄 3이라고 하는 교집합이 생겨요. 서로서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정수인 중 최소값이니까 3보다 커야 되는데 3보다 큰 정수의 최소값은 4죠. 4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 다음에 약간의 혼란을 당신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이쪽은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어. 그럼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의 교집합은 뭐냐? 안 들어가는 거지. 이쪽은 3이 안 들어갔고 여기는 3이 들어갔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교집합은 뭐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은 마이너스 2와 3이 모두 안 들어간 집합이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A와 B의 교집합은 바로 이거다. 그렇다면 전체 집합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중에의 여집합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인데 이때 마이너스 1을 꼭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과 3을 꼭 집어넣어야 한다. 요거를 잘 지켜주면 됩니다. 다음 이건 노가다죠. 노가다. 이런 표현을 잉여류라고 했죠. K의 자연수를 1, 2, 3, 4, 5, 6, 7, 8 집어넣으면서 뽑아내는 건데 이거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애의 집합, 이건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애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노가다로 써보면 1, 3, 5, 7, 9가 나올 거고 얘는 1, 4, 7, 10이 나오겠죠. 그 두 개의 집합을 구해놓고 대칭 차집합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익스트라로 이거 뭐 이런 기호나 이런 기호로 많이 표현이 되는 녀석인데 대칭 이게 법칙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나오고 뭐 별 정의로 다 나오는데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름 알아두십시오.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가장 정확해요. 가장 정확하게 여기와 여기를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A-B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B-A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A 합집합에서 A 교집합을 빼요 이고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A-B 합집합 B-A.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이것까지 만들어라 라는 요구를 하기도 해요. 연산법칙 있죠? 연산법칙을 열심히 쓰면 이거에서 이걸 만들 수도 있고 이거에서 이걸 만들 수도 있고 이거 중간 정리하고 이거 중간 정리해서 중간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고 뭐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5만 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칭 차집합을 말하는 거다를 알아두어야 한다.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는 시험 앞두고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만할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다음에 요게 좀 껄끄러웠죠. 만약에 이제 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단순 머리만 써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여기서 걸렸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요. A-B니까 여기가 1, 5, 7, 이 문제가 아니네. 쏘리. 얘가 아니네요. 내가 지목했던 문제가. 아무튼, 다소 노가다성이지만 그래도 하나씩 다 칠해 봐야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칠해 보시면 4번이라는 거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모로 유용해요. 항상 집합 문제 풀 때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이것도 약간 운빨 문제. 3 있고 2, 3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0, 1.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0 또는 1을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0으로 지목했으면 A에 2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다시 2가 되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1이 돼서 올커니하고 딱 걸려요. 이게 운이죠, 운. 근데 사실은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능성별로 원래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그 녀석이죠. 문제의 그 녀석. 이게 오타가 나서 그런데 사실은 A 교집합 B였다. 그죠? 그럼 A 교집합 B가 A라는 말은 A가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A와 B의 합집합은 B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해요. 이거는 얘를 진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을 따져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집합을 양변에 동시에 걸면서 이 서브셋이라고 하죠. 부분집합 기호를 방향을 바꿔주시면 딱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애가 얘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집합 방향을 바꾸면서 여집합, 여집합을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옳은 얘기. 그리고 이건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 하면 B인데 B의 여집합. 그래서 같은 말. A와 B를 둘이 빼주면 A에서 B의 교집합을 빼주는 거니까 공집합 여기까지 옳고 그 다음에 이건 B 빼기 A란 뜻이죠. B 빼기 A를 하면 여기가 남습니다. 여기가 남아서 5번은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아까 원문에서 이거 오타난 그대로를 써주면 나머지 4개가 틀리고 5번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거고요. 아까 제가 주목한 문제 이겁니다. 이거 위치가 비슷하다. 내가 헷갈렸구나. 우리 지환이도 그거를 살짝 헷갈렸지만 보시면 A와 A가 2, 4 B가 1, 2, 3, 6 그러면 첫 번째 A와 X의 합집합이 X가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는 A가 X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X는 2와 4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이 B-A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B-A 해서 1, 2, 3 아니지 136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두는 게 편해요. 그래서 136 집합이라고 하죠. 136 집합과 X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16이 나왔더라. 요 말을 해석할 때 X는 1과 6을 반드시 포함한다. 요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하나 더 있다고요. X는 3을
절대 불포함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했는데 여기 원소가 3개였는데 그중 2개만 왔다라는 건 이 2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녀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X에 대한 조건 상황을 줄을 그어보자면 이 3줄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X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라고 했을 때 2와 4는 반드시 포함, 그리고 1과 6도 반드시 포함, 그리고 3은 절대 불포함. 이렇게 되면 포함하는 것이나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다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죠. 다 같이 빼놓고 3 빼고 1, 2, 5, 1, 2, 4, 6을 X에 넣고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운용할 수 있는 원소는 5와 7인 겁니다. 5와 7, 이 두 녀석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1, 2, 5, 4, 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이다. 이렇게 풀어야 하시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요거 정리해 놓고 들어가라. 사실은 원소 개수 문제라기보다는 이 집합의 연산을 통한 간단 정리 문제죠. 잘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는 이제 정리 반, 벤 다이어그램 반 이렇게 좀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억번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필요가 없는 애죠, 이거. 기억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바꿔주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 뜻이 A, B 합집합이 있는데 그 녀석과 자신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결과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니까 이 보나마나 전체 집합이잖아요. 어떤 집합이건 간에 개와 개가 아닌 것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 없는데 이런 애는 실제로 여기까지 정리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긴 시간 정리를 해야 돼요. 귀찮아요. 그래서 귀찮다고. 그러니 니은번 같은 경우는 A, B, C 이렇게 하시고 A에서 B, C 교집합을 빼주세요 라고 하면 색을 어디 칠하게 되죠? 요렇게 칠하게 되죠. 예, 요 부분 과 A, B, C 하고 A-B 어디야? 여기 A-C 하면 어디야? 여기 요 녀석의 합집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같은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벤 다이어그램 방식을 적당히 섞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니은과 리을이 옳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 아까 오타난 게 이거야? 아니야? 뭐지? 보통은 말이에요. 보통은 요런 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간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잘 보시면 정리가 안 돼요. A의 합집합, B의 합집합 뭐 섞이는 게 없어. 그리고 여집합도 여집합 기호가 좀 많아야 벤 다이어그램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지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으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A-B의 그 집합이 공집합이 되었다. 이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칠하게 되고요. 그것과의 교집합을 구할 건데
누구냐면 A의 여집합, A가 아닌 녀석과 B와의 합집합인데 잘 보시면 A가 아닌 애하고 B하고를 합쳐주면 A가 아닌 애에서 B였던 그 A 부분을 B라는 애가 이미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도 그 자기 자신이 되죠. 교집합도. 그러니까 이 교집합 이유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답인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조금 더 쉽게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것도 뭐 정리하기 게임이에요. 정리하기 게임인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가도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있으면 이쪽을 정리해보는 습관도 정리해보는 습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A-B 교집합 B를 최대한 자신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이 부분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집합의 연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A-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그렇게 바꿔주면 뭐가 보이게 되냐면 이게 보이게 됩니다. A 교집합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묶어볼 수 있다는 거죠. 분배 법칙처럼요. 인수분해처럼요. 그래서 A 교집합을 이렇게 묶으면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도 그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통째로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A 교집합 B가 되었어요. 이 교집합 B는 이만큼이 A 되는 동안 기다렸다가 A 교집합 B만 만들고 그게 다시 A라고 하는 것은 A가 B의 서브셋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 그냥 정답이 나와버려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도 꼭 해보세요. 다음에 간단히 하면 문제가 나오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편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배수 뭐 흔하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한 번만 경험이 있어 보면 되죠. 자기 자신의 약수인 것의 일부가 늘 더 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4의 배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4, 8, 12, 16, 20 이렇게 나가는 애고 8의 배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8, 16, 24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4가 8의 약수이므로 이 전체의 집합은 A4가 된다. 뭐 이런 스토리의 문제예요. 이건 A4가 된다. 그리고 3이 12의 약수이므로 이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A3이 된다. 교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러니까 4와 3은 겹치는 부분이 자신의 공배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12가 답이다 라는 겁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또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려워요. 12, 18, 24의 최대 공약수 찾아라 라는 문제고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 눈에 그냥 뻔히 보이죠. 12, 18, 23은 6이잖아요. 6의 약수가 아닌 것 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의외로 작정하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봐두십시오. 네, 꼭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A고 이거 뭐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했건 본인이 직접 풀었건 간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녀석을 이렇게 만나면 인수분해를 해보죠. 인수분해를. 그래서 2와 2a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 나와야 되니까 1이면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2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공교롭게도 인수분해가 돼요. 또 그죠?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B의 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2a라고 a가 왜 나와? 2a이다가 되고요. 맞죠? 졸려하지 말고 잘 들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고 여기서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교집합이 A집합이 된다는 건 B가 A를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B는 이쯤 와서 이렇게 떨어지면 된다. 이렇게 떨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분명하고 이제 경계, 즉 2A가 일로 와서 닿아도 되는가의 문제는 이제 따져봐야죠. 그래서 부분 집합이 되는데 같은 집합도 허용을 하므로 2A가 3이 되어도 된다의 뜻에서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다.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출제자의 배려입니다. 출제자의 배려고 실제로 너희가 맞추도록 그러니까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너희가 이걸 틀리게 하고 싶다라고 의도하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럼 각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까요? 간단해요. 이런 거 한 3A쯤으로 만들어주면 절대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그냥 해볼까? 이거는 어떻게 할지 생각 한번 해봐요. 저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응? A의 원소 나열법을 쓰고 다음 여기에 있는 애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그게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B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지? B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유나야, 요거 그 습관 같은 건데 습관 빨리 버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중딩 습관. 뭐냐면 범위만 나왔다 하면 자꾸 정수해 생각하는 거. 여기 어디에도 정수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이 안에 포함되는 모든 실수에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안에 있는 실수를 어떻게 원소 나열법을 할 거야?
그치. 그래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앞으로 정답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최선이란 말이야, 이게. 그지? x가 실수가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와 3을 대입한다는 거는 맞는 말인데, 그 근거, 그 대입을 해보는 근거는 여기에 숫자가 성립해야 된다의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2차 함수로 여기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a 이렇게 얘들아. 이 2차 함수를 fx라는 진짜로 2차 부등식이 아니고 요만큼을 하나의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 함수로. 그 다음에 그 2차 함수가 0보다 아래로, 우리 고등수학 상때 했던 건데 기억나니? 0보다 아래로,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그때의 x의 범위를 이 부등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갑자기 이런 애를 그리는 거야. 이런 애를. 그래서 여기하고가 이렇게 되는 곳이 바로 B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중간에 섞이거나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것만 되고. 이게 단원으로 얘기하면 뭘까? 제가 되게 입에 달고 살던 단어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조건들.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근의 분리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여기 있는 가능성들 중에 B는 요런 모양이어야 한다.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한 근, 3보다 큰 근 하나를 가져야 한다. 이때 근의 분리의 조건은 뭘까요? F 마이너스 2가 음수여야 한다. 그때 0을 통과해도 된다. F3이 음수여야 한다. 그때 0을 통과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음수여야 한다. 근데 여기를 통과해도 되긴 된다. 올라오면 안 된다. 3일 때 이 값이 음수여야 한다. 그리고 닿아도 된다. 닿는 것까지 허용, 내려오는 건 내려와야 한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럼 판별식은요? 판별식,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판별식은요? 음수 조건을 쓸 때는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애가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어떤 특정 값에서 음수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판별식은 포함하게 된다. 두 근을 갖는다는 소리거든, 반드시. 그래서 판별식, 축의 위치는요, 축의 위치도 이건 상황 보면 알겠지만 축이 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축의 위치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별식 안 따져, 축의 위치 안 따져, 요 두 개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것만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A의 조건 4 플러스 4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와 3 넣으면 9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교집합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 A에. 지환이는 자서 오늘 얘기 못 들었는데 영상 보면서 꼭 복습하세요. 이건 작정하면이 아니라 근의 분리 문제로 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은 쉽게 만들려고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준 건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꼭 기억해라. 자, 마지막 페이지.
이제 드디어 산수 나오네요. 산수. 뭐 이런저런 요령들이 있는데 원소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녀석은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특정 조건이 없으면 이렇죠. 전체 집합에 A, B 부분 집합 있고 그 부분 집합에 교집합 부분 있고 그리고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도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쓴다면 이 네 개의 영역에 숫자가 써지는 거일 텐데 이게 이제 대부분은 바로 특정하지 못하게 조건을 주거든요. 이거 하나 전체 집합이 30이다. 괄호 열고 이건 제 습관인데 이렇게 씁니다. 집합 전체의 개수가 가능할 때는. 근데 나머지는 표기할 데가 없어요. 마땅히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미지수를 놓을 예정이에요. 영역이 4개니까 4자리의 문자를 갖다 놓고 얘네들을 표기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는 30이 되는 거죠. 전체 원소의 개수니까요. 그러면 요 놈에 의하면 이건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다이니까 Y 빼고 나머지가 25이다 라는 뜻이요. Y 빼고 나머지가 25이다. X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가 25이다. 뭐 바꿔 말하면 Y가 5 정도 되겠죠. 그리고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6개이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바로 Z 더하기 오메가가 16이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문자가 4개고 등식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구하는 건 무리예요. 다 구하는 건 무리인데 얘가 나한테 요구한 걸 구할 수는 있죠. 이게 뭐냐면 A-B거든요. A-B가 누구냐면 얘예요. X. 그러니까 요 사건에 의하면 요렇게만 가지고도 X를 구할 수 있죠. 잡아 빼면 되니까요. 그래서 9가 답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저렇게 문자를 많이 넣진 않고요. 일부만 필요하면 놓곤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 요령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가 우리를 제일 골치 아프게 하긴 하는데 전체 원소의 수가 20개인 하나의 집합이 X가 14개, Y가 8개.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교집합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는 여기를 X라고 하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얼마이며 그것을 빼면 얼마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딱 어떤 이미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이걸 두 개로 분리해서 하나는 이렇게 되는 사건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제가 지금 X를 더 크게 그린 이유는 두 숫자 중에 더 큰 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 중에 더 큰 애 안으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걸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되면 교집합이 몇 개예요? 교집합이 0개죠. 0개. 이게 제일 작을 거예요. 어차피 개수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작은 건일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제일 큰 건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일단 두 개의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최대, 최소. 그런 다음에 최대는 반드시 일어나요. 최대는 어떻게든 일어나요. 둘의 개수가 서로 같거나 크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어느 거 하나를 다른 하나에 반드시 넣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의 개수는 작은 집합의 원소의 총 개수. 그래서 m은 8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내가 예상하는 최소값,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값은 0이 맞아요. 0이 맞는데 그 집합에 따라 이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먼저 탁 분리해봐.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합쳤을 때 얘보다 작아야 돼. 그럼 저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보시다시피 14개고 8개고 둘이 합치면 몇 개죠? 22개죠. 둘이 합치면 22개. 얘네 둘이 합쳤는데 전체 원소수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런 일 안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만 서로 끈을 유지하자가 되는 거죠. 그 최소한이 몇 개일까? 최소한이 2개죠. 오바되는 개수만큼이에요. 야, 너랑 나랑 합쳐 22이잖아. 우리나라 종교인 수 다 합치면 몇 명인 줄 아냐? 각 교단에서 발표한 기독교,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무슨 파, 구세군 장로회 이런 거, 불교도 뭐 조계종, 원불교 막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수의 4배 정도 된답니다. 그렇대요. 그러니 우리나라 종교인 숫자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서로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다. 알겠어요? 요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쉽습니다. 먼저 완전히 집어넣는 것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 두 개의 극단을 떠올린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거는 꼭 일어나지는 않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아주 쉬워요. 보통은 이렇게 쉽게까지 문제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회원이 24명, 축구 좋아하는 회원이 32명, 그리고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회원이 5명.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의 합집합이 45명. 45명인데 분리하면 56명. 그죠? 분리하면 56명. 그러니까 56명이 45명이 되기 위해 지금 벌어진 숫자는, 겹치는 숫자는 11명. 그러니까 11명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부족한 거 13, 부족한 거 21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나 뭔 얘기하는지 알지? 그래서 축구만 좋아하는 회원수 21.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요. 대부분 아까처럼 이제 최대 최소라든가 3개짜리 집합을 많이 내죠. 이것도 해봅시다. 근데 최초에 이게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뭐. 자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 집합은 40명, 그리고 A 문제를 맞춘 학생은 16명, B 문제를 맞춘 학생은 20명, C 문제를 맞춘 학생은 22명. 이렇게요. 그럼 3개 합쳐보시면 벌써 42에 56명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잔뜩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를 채워야 되는데, 세 문제를 모두 맞춘 학생은 3명.
그리고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은 없어. 0명. 그러면 요 안에 40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40에 녹아 들어가는 와중에 이 세 문제 중 두 문제만 맞힌 학생, 두 문제만 맞췄다는 건 A와 B만 맞췄거나 B와 C만 맞췄거나 C와 A만 맞췄거나, 즉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여기거든요. A만 맞춘 학생, B만 맞춘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같이 미지수로 놓으려면 너무 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포배의 원리로 바로 가겠어요. 뭐냐면 U는 U 하지 말고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NA 교집합 B 빼기 NB 교집합 C 빼기 NCA C 교집합 A 더하기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거야. 3개짜리 포배의 원리. 여기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0이므로 전체 집합이 40이 되고요. 40이 되고 NA는 이미 다 써줬어요. 16 더하기 20 더하기 22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두 문제만 맞춘 학생이라는 게 여기 들어오는 거죠. X 더하기 3 빼기 Y 더하기 3 빼기 Z 더하기 3 이렇게요. 이 부분 교집합 빼기 교집합 빼기 교집합 빼기,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 더하기 3까지 요런 등식을 세워주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보여요? 걔를 저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이 만들어지고, 이 문자 3개를 다 넘기고 나면 이 40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방법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숫자만 남을 수 있습니다. 숫자만. 얘가 56 빼기, 이건 둘이 삭제하고, 아니지, 58 빼기 6 52 빼기 40 52 빼기 40 해서 12가 정답이다. X, Y, Z가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셋이 합치면 12명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3개짜리 아주 흔한 문제. 이건 뭐 아까 저기 최대 최소 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대충 이 얘들아 이미지를 가질 때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면 되냐면 여기하고요 여기가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대충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커지면 여기도 커져요. 그러니까 같이 비례한다고. 얘가 최대일 때 얘도 최대예요. 그리고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동되어 있다.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고객 A, 여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최대일 때의 이걸 구하면 되고 여기가 최소일 때 이걸 구하면 돼요. 딱 반대로 가면 돼요. 큰일 났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찾아. 한 문제만 참자. 그러면 이건 이제 그 반대 얘기겠지? 4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A 통조림을 구매해 본 사람이 23명, B 통조림을 구매해 본 사람이 27명, B 통조림만 구매해 본 자의 최대값은? 이라고 말을 하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랑 여기가 연동이 돼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쪽이 커지려면 이쪽이 작아져야 될 거 아닌가? 이쪽이 작아지려면 여기가 같이 작아져야 될 거 아닌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어야 된다고요. 얘가 작아지려면. 그리고 둘이 합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게 제일 좋은데, 분리됐다가는 50이 나오니까 여기가
10인 경우가 교집합이 가장 작은 경우죠. 교집합이 가장 작아야 이쪽 부분이 더 커지죠. 교집합이 커지면 여기가 쭈그러드는 거니까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